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즐거운 일요일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일요일인데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날씨는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는 멈출 수가 없죠. 일단 제목 거창하죠. 2,500조 대형 자산운용사 핀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핀코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삼성전자가 선도적인 지위를 당분간 유지를 할 거다. 한 3년에서 한 5년 유지를 하겠죠.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한 몇 년 전, 한 4, 5년 전인가 영화 여러분 빅쇼트 영화를 보셨습니까? 빅쇼트라는 말이 이 공매도와 관련이 있는데 일단 2008년도 금융위기와도 여러분 연관이 지을 수 있겠는데 일단 화면에 보시는 여러분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인데 여러분 마크 트웨인 좀 단어 검색해 보시면 유명한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죠. 물론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물론 뭐 부동산 채널은 아닙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물론 모두가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영끌 그때 당 영끌 뭐 B2 그런 단어가 물론 있었겠죠. 그때 서브프라임 이 모기지로 인해서 이 위기가 다가왔는데 일단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모두가 오른다. 물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 저금리 이 유동성이 물론 부동산을 한번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부동산을 비판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품이 끼어서 물론 고점에서 팔고 이익을 실현하신 분들은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일단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나 이 부동산 시장 고점에서 물린 분들 어디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경제 위기까지 올 수 있고 붕괴가 일어나죠. 삼성전자 여러분 저평가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누구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물론 좋은 호재 꿈쩍도 안 하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빠지고 있죠. 자, 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 말 그대로 개작살이 났습니다. 자,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 대공황이 올 정도로 엄청난 위기까지 내몰렸는데 일단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폭락의 위기는 맞았겠지만 잘 버티고 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핀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핀코가 2007년도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서 모기지 부실 확산을 경고를 했었습니다. 핀코 2년 전에 미국 내 당시에 미국 내 주택 가격 하락을 예측했던 핀코가 물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일본 모기지 시장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이 핀코를 제가 말씀드린 게 자, 핀코가 사실상 1971년도 채권왕으로 불린 빌 그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립한 세계 최대 채권 운용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입니다. 물론 초기 자산 규모가 무려 초기에는 136억으로 시작했지만 한때 3,400조 어마어마한 금액을 운용을 했죠. 그리고 현재는 한 2,500조 정도 되는데 사실상 세계 최대 채권 운용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은 좀 수치가 바뀌겠지만 전 세계 12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물론 그 포트폴리오 이 매니저만 하더라도 260명 전체 직원이 2,400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 정확한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나름의 철저한 분석이나 전략 상당히 인재들이 모여 있겠죠. 일단 정확한 예측을 100% 한다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핀코가 반도체 부족 이 장기화에 따라서 물론 삼성이나 TSMC
삼성뿐만 아니겠죠. 이 TSMC 이 두 회사를 위주로 해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한 기사와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앞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뭔고?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내리막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 여러분 저평가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 여기에 대해서 핑코가 한마디를 던졌죠. 자, 일단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이 쇼티지 사실상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장기화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없다고는 못 보지만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이 핑코가 어느 정도 전망을 했는데, 일단 미국하고 유럽 이 반도체 업체들의 이 추경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반도체 설비 투자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TSMC 한국하고 대만 업체 이 두 업체가 적어도 3년에서 5년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 말은 곧 삼성전자 향후 미래 방향성을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핑코 나름 조사를 했겠죠.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의 방향성을 잡는데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핑코의 그 이샹카오 게럴다인 썬드스토롬 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일단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이 반도체 부족, 물론 승자와 패자라는 그 제목의 글인데, 일단 핑코가 1971년도에 설립된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 원자재, 헤지펀드, 상장지수펀드 엄청난 2,500조 자산을 운영하는 미국 대표 자산운용사로서 일단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팬데믹으로 인한 이 혼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긴장 관계, 그리고 반도체 공급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사실상 일도 하고 물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 스마트 기기의 가전제품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대부분의 그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현재 그 미국 소프트웨어의 장비 의존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미국 정부의 그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 반도체 재고축 비축을 사실상 서두른 탓에 재고도 뭐 엄청나게 부족해졌다고 풀이가 되는데, 일단 중국의 그 반도체 수입이 작년에 3,500억 달러, 전년 대비 14.6%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 어느 정도 장기화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핑크의 애널리스트들 반도체 공급 부족 올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고 나름 전망을 해보지만, 반도체 수요 강세가 아마 지속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가전제품 수요 지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AP 이러한 새로운 수요까지 아마 가세를 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그에 따른 슈퍼 사이클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독자님들하고 저 모두 장기 투자, 다른 테마주 급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배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본연의 펀다멘털을 깨지지 않고, 그리고 이 핑코라는 이 거대 자사운용사 여기서도 나름 판단을 하고 있죠. 자, 일단 그 팬데믹이 완화가 되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확산될 경우에 수요 증가 이걸로 인해서 이 반도체 부족이 아마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미중 관계 이게 악화한다면 공급 문제는 아마 더 악화될 거다. 그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 이 매출의 83%가 대만, 한국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 TSMC겠죠.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 공정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경우 이들 삼성전자, TSMC 이 두 나라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IT 하드웨어 가격이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이 반도체 부분의 진입 장벽 또한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 이 반도체 세계 메모리 1위 업체인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물론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던지고 TSMC, 인텔 그 밖에 반도체로 갈아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테슬라 막 오른다는 그런 종목에 뛰어들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막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업종이 막 오른다,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라는 건 마크 트웨인,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그 얘기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 말이 뭐 100% 맞는 말도 아니겠죠. 하지만 그 영화 빅쇼트를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면 나름 우리 투자의 방향성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일단 지금과 같은 뭐 공급 부족, 그렇다면 이 공급과 부족으로 관련해서 삼성전자 수혜는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일단 올해 전 세계 자본 지출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반도체 설비 투자에서도 대부분을 삼성전자, 그리고 TSMC, 그리고 뭐 중국 업체들도 일부 있겠지만 이들 업체가 계속해서 앞서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하고 TSMC, 한국, 대만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국 통화의 이 가치에서 어느 정도 지원까지 힘입어서 향후 3, 5년간 기술적인 선두주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낙관까지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물론 정부의 뒷받침도 향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도 해보고, 일단 반도체 부족, 또 다른 승자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하고 반도체 확보 협상이 능력이 뛰어난 각 업종에서도 당연히 여러분 시장 선도업체,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뭐 TSMC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 이 정도 뭐 나름 채권 자산운용사에서 이렇게 예측까지 하는데 과연 뭐 삼성전자 연일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가 쭉쭉 빠졌죠. 과연 더 담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저평가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말로 우리가 풀이하지 못할 정도로 2분기, 3분기, 그리고 올해 향후 몇 년까지, 물론 이 핑코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반도체 업계나 증권가 모두들 비슷한 얘기를 하죠. 향후 빅사이클, 그 대표적인 건 삼성전자 수혜를 분명히 받을 거다. 하지만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 팔아제끼는 건 자기네들 뭐 금리와 관련된 그러한 수급상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10여 년간 여러분 그래도 평균 10% 이상 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자,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50%, 100% 급등 거기에 우리가 목이 말라서 경제적 자유를 담보로 해서 리스크가 큰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단 안정적으로,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은 그 누구 어느 세계 어디에 내놔더라도 이 삼성전자를 믿고 갈 수 있는, 그렇게 동참을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그런 긍정적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펀다멘탈이 전혀 아니라면 여러분 당장 우리 뺍시다.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아마 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여러분 담는 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지만 저 역시 저는 갑니다. 삼성전자 사실상 그 7일날 깜짝 실적 발표, 물론 그 상장사 실적에 어느 정도 봄을 알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를 했죠. 일단 시장 기대치 어느 정도 웃돌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부진을 씻어내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지만 일단 우리 기대와 달리 삼성전자는 사흘 연속 내리막길이죠. 물론 이전만큼 아직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일단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발표 전부터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실적 시즌에 그 포문을 여는 그 주요 기업 중에 단연 삼성전자가 첫 번째로 발표를 하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건데, 일단 답보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죠. 이걸 다시 상승시킬 재료로 삼성전자만한 게 없죠. 하지만 삼성전자 코스피 상장회사 이 매출의 12.8%나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일단 코스피를 어느 정도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이지만 일단 여러분 기대와 달리 삼성전자 주가를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그 마무리시킨 그 장본인은 기관과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삼성전자 실적 물론 공개된 7일
8일, 9일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3일간 개인이 9조 8천억 정도 담은 반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무려 9조하고 1조 이상을 팔아제꼈죠. 분명 하락세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상 삼성전자 이렇게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계속 담아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 물론 저희 댓글에도 있고 인터넷 모든 걸 뒤져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에 대해서 뭐 대부분 투자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예스를 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에도 결국은 오르죠. 10년 뒤에 5년 뒤에 그렇게 약간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반도체 실적 회복, 변화, 성장에 대한 이 청사진이 어느 정도 보여진다면 좀 더 확신이 들 건데 일단 이건 어느 정도 시그널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최고 영업이 3분기 12조 3천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러한 실적 흐름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경우 분명히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유의미한 성장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뭐 9만전자, 10만전자 단숨에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메모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한 그 확실한 재료가 나온다면 좀 더 성장에 대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파운드리하고 메모리 이 실적 개선 그리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변화와 성장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개미들 투자자분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준다면 기관과 외국인 당연히 들어오고 그리고 주가 역시 아마 날개를 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차피 삼성전자는 투자 EUV 투자 역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은 분명히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뭐 영화 빅쇼트부터 시작해서 마크 트웨인의 그 얘기까지 곁들이면서 일단 그 핑코에 대해서 사실상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한다 그 얘기까지 얘기를 던졌는데 일단 여러분 당장 호재 터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 다시 한번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